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부터 일반에게 개방된 뒤 하루에 4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구경하는 청와대는 예상했던 대로 서울의 명소가 됐습니다. 경관도 좋고 내부 공간의 구경거리와 이야기거리들이 입에서 입으로 SNS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컬럼니스트 정기수 씨는 최근 청와대를 돌아본 이야기를 80평 침실에 달랑 침대 하나 엄청 무서워요 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글이 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양산 사저 규모가 대왕궁처럼 느껴지는 5월 말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개방된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거주 공간의 내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노태우 김옥숙, 김영삼 손명순, 김대중 이희호, 노무현 권양숙, 이명박 김윤옥, 박근혜 1991년 완공된 이후 이 집을 거쳐간 거주자들의 면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현대판 초특급 호텔 규모, 구중 궁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끝없이 넓고 길다란 실내에 즐비한 거대한 기둥들과 붉은 카펫, 덩그렇게 놓인 가구들. 김대중 때부터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청와대에서 중국 요리사로 일한 사람의 증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절을 가리키며 대통령 침실은 저 왼쪽 마지막이 침실이에요. 한 80평 돼요. 침대 하나밖에 없어요. 엄청 무서워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괴기스러운 흉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과의 간접 소통 확대도 그렇고 그들 부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이 위험한 공간 입주를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궁궐에는 영부인 전용 드레스룸도 있고 메이크업룸도 있었습니다. 옷장이 무려 15개인 의상실은 문재인, 김정숙 때 새로 설치됐답니다. 윤석열이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를 단호히 거부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인근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에 그토록 반대를 했고 예산 편성을 안 주면서까지 취임 직전까지 목리를 부렸던 이유가 이거였던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토록 호화롭게 산 자신들의 치부가 만천하에 백성들 앞에 까발려지는 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한사코 싫다하고 평범한 빌딩, 지하에 안보용 벙커 시설은 있지만은 평범한 빌딩을 집무실로 쓰겠다고 한 후임자가 칭찬받고 돋보이지 못하도록 평소에 그가 별로 강조하지 않던 안보 이유를 갑자기 들먹이면서까지 비난하고 싶었을 겁니다. 청와대 내부를 보면 거기에 살았던 전임자들이 왜 하나같이 별 불만이나 무서움 없이 잘 참고 어쩌면 즐기고 지냈느냐 하는 의문이 저절로 듭니다. 검색에 나타난 전 대통령들의 청와대 입주 소감은 보수 대통령인 이명박의 집무실에서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 박근혜의 너무 넓어 추위를 느낄 정도였다 하는 것 둘뿐이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비슷한 느낌과 생각을 가졌을 것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괴한 거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었으며 가졌더라도 문재인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슬그머니 포기하고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궁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혈세와 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돈에 관한 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특활비라는 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영수증 없이도 대통령과 그 부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대부분 충견관리용 금일봉으로 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경우 부인 김정숙의 의존용 옷값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상이 필요했을 정도로 그녀가 입은 옷과 의상실이 필요했을 정도로 그녀가 입은 옷과 장신구 종류가 공식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수백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을 넘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대통령실을 포함한 기관장들의 특활비 규모 대폭 축소와 영수증 첨부 의무화입니다. 왕조시대에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리들의 숙소 제공에서 비롯됐었을 법한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공관 운영 제도도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장관과 도지사들은 물론 그 아래 기관장들까지 왜 공관으로 이사해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과 새 가구로 억대의 국민 혈세를 써야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손대야 할 중요한 개혁 과제가 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직자의 월급 약 2천만 원도 많은 편이지만 문제는 전직자가 월급과 비슷한 95%를 연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퇴임 직전 이 연금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도 자기 스스로 의결했습니다. 게다가 각각 연 1억 원 안팎 낀 예우 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진료비와 간병인 비용 등을 거의 2배로 재임 기간 중에 인상시켜 놨습니다. 임기를 마쳤어도 여전히 대통령 재지 시와 비슷한 대접을 받게 해놨습니다. 급여와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경호 인력 60명,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제공됩니다. 국가 안보와 무관한 전직 대통령에게 왜 이런 경호가 필요합니까? 독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나 행해질 철통 같은 경호가 퇴임자에게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임기가 끝난 뒤에 자신은 대통령직을 충직하게 수행한 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누구에게나 존경받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의 양산 사저 규모는 800평대입니다. 문재인의 양산 사저 규모는 800평대입니다. 경호동 조경, 인건비로 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관리와 유지비, 인력 유지를 위해 매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창문도 없는 회색 외벽 등이 바스티유 감옥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아방궁에서 수십 명의 경호를 받으며 잊혀진 삶을 살고자 하는 문재인 부부. 그들은 그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얼마씩 축내고 있는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전 북한에 막대 먹은 한 고위급 인사가 남한 재벌 회장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소리질렀다던 그런 식으로 묻는 백성들의 원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상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와 퇴임 후 문재인의 추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